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출렁이면서 국내 증시에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유형의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 그야말로 투자 불패의 공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버퍼 ETF라는 새로운 유형의 ETF가 출시가 됐어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급락할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 우려 때문에 나왔는지. 버퍼 ETF는 미국에서 이미 2020년 전에 첫 상품이 선보였었는데요. 이 버퍼 ETF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는 2022년을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워낙에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침체를 겪었던 시기였는데 좀 이 버퍼 ETF를 활용하면서 좋은 투자 선례가 있었고 지금까지 90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하락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니즈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버퍼 ETF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상품 이름이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름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어요. S&P 500, 그다음에 버퍼 3월이라는 힌트가 있는데 매년 3월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16.4%라는 캡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1년 기간 동안에 보유를 했을 경우에 S&P 500 지수가 16.4%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구를 하는 게 반대로 내년 3월에 갔더니 하락을 했다. S&P 500이 하락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약 10.2% 수준의 완충 수준을 제공을 하는 것을 저희 ETF는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 버퍼 상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버퍼 100%를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 캡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버퍼를 제시를 하다 보면은 좀 지나친 비용만 좀 쓸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10% 수준이 좀 합리적으로 실제 필요 하락 방어 수준과 좀 상승 여력 간 밸런스를 맞추는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 1년을 보유해야 하는 건지 그 전에라도 팔면 손실이 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충이 안 되는 건가요? 아웃컴 기간 도중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 완충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기간 중도에 내 ETF 수익률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설정된 캡과 버퍼 사이에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저희가 잔여 캡이라든지 잔여 버퍼 등의 지표를 매일매일 코덱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나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하락이 예상이 되고 하락만큼은 좀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 리스크 관리가 필요로 하는 상황 혹은 그런 투자자한테 걸맞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물론 단기간에 굉장히 뭐 주식이 랠리를 할 거다, 급등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투자자한테는 솔직히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봅니다. 워낙에 저희 버퍼 ETF에서 활용을 하는 기법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어프로치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런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만 할 수 있었던 하락 완충 추구를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도 버퍼 ETF를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로 좀 활용의 의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이 트럼프 시대는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는 요즘인데요. 뭐 연일 관세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미국을 좀 제외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투자는 성장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어야 하는 국가나 또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2000년대 초반을 볼 때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포진하고 있던 기업들 중에 10개 기업이 미국 국가였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에 보더라도 8개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기업의 이름만 달라질 뿐 계속 되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어 전략, 몸의 중심이 되는 전략, 그리고 새틀라이트 전략, 그 주변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변 전략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과 성장이 있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굳이 좀 나누자면 위험이 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인덱스, 전체적인 인덱스를 사는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AI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블랙록에 계셨을 때 미국 채권 ETF 상품화 3종 시리즈를 예. 같이 협업하셨었잖아요. 네네. 글로벌 IB들과의 어떤 협업을 좀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항상 협업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을 위한 관점에서의 좋은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오픈돼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옛말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에 있는 상품을 가져오기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필요에 수요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 적절히 배합하고 또 적용해서 그렇게 상품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투자 철학이 첫 번째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다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는 가치 투자인데요. 단순히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하나의 팀으로서 가치 투자에 접근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익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수반되는 위험 관리에 운영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등 회사의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가장 그 회사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의견을 내고 그거에 따른 관점에서 상품을 출시한다는 이런 것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